사냥, 우주사냥의 유근입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끝났습니다. 3월 22일, 오늘 금요일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번 주 장에는 좀 봐야 됐던 것들은 특히 이제 뭐 CPI, PPI 발표 이후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점도표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뭐 기존 그대로 금리는 3번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나왔고 크게 변화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이나 3대 지수 모두 이제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그 어제 목요일 날이죠. 갭을 이렇게 뜨면서 삼성전자가 거의 5% 넘게 이제 급등하면서 8만 전자 근접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일단 제 시장은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 전까지는 인하 기대감 때문에도,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크게 뭐, 요동칠 것은 없어요. 금리가 인하된다고 했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수 있는 것들. 그게 문제죠. 왜냐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만약 금리를 만약에 뭐 갑자기 많이 내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빨리 속히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경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금리가 떨어져 있는, 이미 떨어져 있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금리가 이제 떨어져야 될 때, 그 떨어져야 되는 명분이라든지 그 해석이 어떻게 해서 떨어지냐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경기는 되게 좋은데, 일단은 물가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거라는 스탠스를 가져가면 좋은 의미죠. 근데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경기가 박살이 나고, 시장에서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자금이 도이지 않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어떤 그런 스탠스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장에 악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단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최소 뭐 3개월 남았죠. 6월달까지 뭐 이제 남은 상황에서는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가 반도체 종목군들은 조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압축해서 선택적인로 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삼성전자 관련주들, 그리고 대형주를 살 거라면 SK하이닉스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라. 근데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는 이제 관련주, 특히 HBM이라든지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놨고, 실제로 이제 그런 엔비디아에서도 젠슨 황 대표가 이제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하고 있다는 이슈로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전자 관련주도 급등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의 HBM 후공정 패키지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긴 하겠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이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뭐 20%씩 올라가진 않겠지만 삼성전자가 좀 신고가로 좀 더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조금 삼성전자가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목요일 수급에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 코스피가 삼성전자 덕택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갭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도 보시면 8만 전자까지 근처까지 이제 가고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급등을 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거의 예, 뭐 어제 수요일 날 6% 가까이 올랐으니까.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많은 금액을 사고 있죠. 근데 개인들이 엄청 많이 팔고 있고요. 기관도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은 좀 팔았지만은.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어쨌든 그 팔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 물량들을 다 지금 잡아먹는 흐름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이
8만 원대에 굉장히 많이 매물이 많았었어요. 팔면 무덤이라고 하죠. 8만 원대에 많이 사가지고 그동안 2년 정도 거의 맺혀 있는 물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들을 어쨌든 개인들이 팔아치운 거예요. 왜 팔았을까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8만 원까지 2년이 걸렸는데 이제 내 가격이 됐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외국인 기관에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조만간 3월 말까지도 이 물량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샀다고 해서 바로 이게 막 쭉쭉 올라가진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물량이 개인들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전자를 가니 뭐 9만 전자를 가니 얘기를 하니까 다시 개인들이 팔았던 물량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서 잠깐의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 이 조정이 나왔을 때 또 개인들은 들어오고 8만 전자 간다면 뭐 9만 전자 간다면 하면 안 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또 팔아 제끼면서 그 물량을 또 이렇게 외국인들 받고 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개인들 또 달라붙고 그러면 또 외국인들이 또 팔고 이런 어떤 이 가격이나 혹시 기간의 횡보를 거친 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 물량들은 결코 어 의미가 없는 그냥 단타적인 의미로만 볼 수 있는 물량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8만 무덤을 어떻게 보면 물량을 소화하는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물량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저는 흥성전자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별로 매수하는 건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내가 대형주를 하고 싶고 매수할 게 없다 하시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전고점 라인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8만 원까지 힘이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기간적인 조정이나 가격적 조정이 있는 게 더 좋기는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7만 7천 원, 7만 6천 원 이렇게 내려오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관점,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수 자체는 상방으로 열려 있고 해외 증시도 다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일본 은행이 결국 금리를 이제 올리는 스탠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엔화 약세를 통해서 이제 해외 자금을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는 일본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 투자하는 것도 약간의 조금 망설여지는 또 움직임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조금 우리나라 대형주 쪽으로 좀 분산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은 이미 어렵고, 중국은 이미 경기가 뭐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일본은 반도체 힘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의 증시도 많이 올라갈 상황이고, 이제 금리도 올리고 있으니까, 대체 투자자로서 우리나라에 조금씩 외국인들이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조금 더 앞으로 기대될 수 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도 될 수 있고, 엔비디아의 HBM의 납품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 있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TSMC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조금 더 우리나라가 조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이 추세 자체가 좀 더 상방으로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저는 추천을 하거나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거대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결국 믿을 수 있는 투자처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뭐, 현대차, 하이닉스, 이 영역들인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거나, 조금 더 안정적이란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해 나간다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고, 지수도 어쨌든 28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리고 계속적인 여건들은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개편에 대한 움직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 PBR, 어떤 그런 해소 움직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변화 자체가 조금 더 상방으로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 반도체 업황들 종목들은 어떻게 보냐라고 하신다면 반도체 삼성전자 쪽에 매기가 붙는다고 했을 때는 조금 부품단들의 그 소부장들 삼성전자 납품하는 종목군들은 조금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주로 이제 그런 그 상장된 종목이 많잖아요. 부품이라든지 HB 관련주들 이런 것들 조금 탄력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린다고 했을 때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삼성전자 관련 주제를 하시면 YIK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직까지 볼 수 있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근데 오늘 많이 빠졌어 다들 5% 이상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좀 삼성전자 관련주들 보다는 조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러면 강하게 신고가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발 상승이 이제 끝나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중심으로 올라가는 장이 이제 연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삼성전자 올라가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나스닥에 힘입어서 상승에 힘입어서 엔비디아도 만약에 신고가로 간다고 하면 삼성전자든 매스캐니스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종목,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나스닥은 신고가를 가고 S&P 신고가 가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결국 1000달러를 돌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횡보장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연출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소부장 관련주들은 힘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조금 코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쪽, 그다음 제약 바이오 쪽이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나, 그다음에 로봇이나, 그다음에 뭐 방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대표적으로 이미 HB 같은 경우는 제가 뭐 5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려놨고 계속적으로 신고가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11만 원까지 가고 있고 그래서 HL이라든지 아이테오젠 또 뭐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레고캠바이오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도 상승 주도 종목으로 봐야 된다. 한화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로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장 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이제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얘도 끝난 건 아니다. 무한양행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이런 그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우리가 체크해보자 오늘 뭐 8월 사이에 급등 20% 급등을 했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좀 우리가 좀 매기를 좀 싣는 반도체에 솔림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에서 이제 새로운 종목군을 가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또 개인들이 많이 좀 물려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점에 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쪽보다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뭐 급등을 했었다가 빠지긴 했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엔젤 로보틱스의 IPO 상장이라든지 정부의 이제 그런 테스트베드 로봇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뭐 아진엑스테크 신고가용으로 가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이제 해성TPC가 이제 하한가를 가면서 이슈가 좀 있어, 예, 요복 관련주가 좀 찬물 오후에는 찬물을 끼얹은 감이 있어요. 뭐 대신에 이제 스맥 같은 경우는 좀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스맥이라든지 유진로봇도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을 했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뉴로메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버텨주고, SPG 이런 거 버텨주고, 그다음에 아리스트 오토메이션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죠. 예, 아리스트 오토메이션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15,000원대에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제 2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 제어 관련주들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노업 관련주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그 다음에 AI 관련주였던 설트록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가운데 있고 셀바스 AI 이것도 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가역적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건 이제 그런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스트 소프트라든지, 이제 폴라리스,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여전히 저는 2차 그 로봇이나 바이오,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뭐 굳이 보자면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특히 전고체 배터리나 SDI 이제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그 실리콘 음극재, 그래서 일진 전지, 이거는 뭐 급등했잖아요. 이거는 물론 전력 인프라 관련주로도 엮여서 급등을 했지만 일진전이 급등했고, 나노 신소재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애경 케미칼은 못 봤는데 얘는 조금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얘도 13,700원이 깨지지 않는 점에서 들고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상신 EDP 이런 것들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그런 그다음에 대두전자재료 어제도 이제 5%대 올라가면서 상승을 버텨주고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LNF, 에코프로보다는 LNF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LNF.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 AI,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좀 얘기가 더 붙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방산 관련주는 제가 이제 뭐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다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저가 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약간 스몰캡으로 i3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i3 시스템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모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i3 시스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이 가능하다. 제가 여기서 센서에 대한 군용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격가지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제 아리바이오 이슈가 있는 소록스, 이것도 참 대박이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6% 급등, 15% 급등, 어제도 11% 급등. 그래서 거의 50% 이상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화제주들, 지금의 주도주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쪽, 그다음에 로봇 AI, 2차 전지 여기서 손남매가 많이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코스피는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움직임들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그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매수를 삼성전자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조금 상방에 이제 베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어제 오늘도 뭐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또 샀어요. 오늘도 외국인 6,600억 정도를 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코스피는 반도체 대장주들, 그다음에 뭐 굳이 뽑자면 뭐 현대차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군들이 조금 더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코스피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뭐 AI 기업, 이제 AI 로봇, 그 중에서도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더,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여전히,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여전히 전 시장에 대한 주도주 성격,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건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를 쌍끌이 하는 매수세를 보고서, 코스피 쪽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움직여 줄 수 있겠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한미 반도체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전류 반도체 힘을 못 받고 있잖아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처져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됩니다. 이후 테크닉스도 사실 원래 좀 뻗어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뭐 다음 주에 흐름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 이후도 뻗어 올라간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뭐 제우스 이런 것들도 강하지 않았고 YIK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좀 강하게 또 이렇게 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좀 조정에 대한 좀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일단은 순환매가 빨리빨리 돌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은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제가 봐서 제약바이오 쪽 로봇, 그 다음에 2차 전지, 네, 방산 쪽, 이런 관련주, 우주,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게, 캠코아 에로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세트렉 아이,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전도체 관련주인데, 핵융합 관련주였던 틱티로테크,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뭐 손절가는 확실히 잡아주고 가야겠죠? 7,800원 손절, 이탈시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짤방역 관련주는 제가 누차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화제주가 뭘까? 주목해 봐야 될 건 뭔가? 그 다음에 특히나 혹시라도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한 기업들 이런 것들은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 급등하는 종목. 삼성 TPC 같은 것도 사실 보시면 로봇 감속기 관련주긴 한데 이게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들 맞아. 빨간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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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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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만진 것 같은 느낌 드는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잘못하다가 하한가 맞고 또 하한가를 맞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서 어떻게 감사보고서 관련돼서 제출을 안 한 기업들 뭐 제출을 좀 지연했던 기업들 이런 것들은 좀 일단 조심하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요. 일단은 시장은 상방 열려 있다. 아직까지 상방 열려 있다. 왜냐면 미국도 3대 지수 최고가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대한 그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근데 물론 이건 삼성전자의 거의 국한된 매수.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네,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드디어 8만 전자는 넘을 것 같다. 8만 전자 넘을 것 같다. 개인들의 물량을 누가 받고 있어요? 외인들이. 외인들과 기관이 받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받고 있다. 그래서 기관 가격 조정은 있을지라도, 보다 8만, 9만, 8만, 9만 전자는 될 것 같다. 갈 것이다. 9만 전자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분할 매수, 그 다음에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바라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삼성전자, 뭐 삼성, 뭐 SGS, 뭐 삼성 SDI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제 생각에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더 매기를 푹 쳐서 끌고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보는 전략이 아직까지 유효하다. 대신에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돌파하면 신고가 가면 행진 가면 반도체 코스닥 소보장도 신고가 영역으로 간다. 이러면 또 제약바이오 쪽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이거는 뭐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측을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달러가 넘어서 확실하게 신고가로 돌파하면서 안착해야 돼요. 돌파 안착해야 돼요. 1,000달러에서 한번 탁 뚫었다가 떨어지면 의미 없는 거예요. 1,000달러 뚫었다가 떨어져 다시 한번 1,000달러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만 참고해 주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종목이 살 게 없다. 사고 싶다. 나는 이제 초보자 같은 스몰캠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7만 7천원, 8천원대에 오면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음, 다음 주에 또 성투하시면서 주말 동안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